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금일은 IBM이 또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IBM의 상승이 양자 컴퓨터 및 이제 아이온큐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하락한다라고 해서 겁먹을 건 전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렸던 가격 전략 안에서만 잘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큰 손실 없이 아마 수익은 더 크게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아이온큐가 이제 IBM의 차트만 보고 가도 알겠지만 지금 근 몇 년 만에 다시 신고가 랠리가 나와줬어요. 신고가 랠리라기보다 신고가가 나와줬고요. 자, 물론 어쨌든 이 신고가가 좀 아쉬운 건 뭐냐고 하면은 갭을 띄었습니다. 갭. 그러니까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 갭을 띄어버리게 되면은 이 갭 발생과 함께 또다시 한번 또 강한 조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의 다시 좀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제 IBM이라는 기업 자체가 왜 지금 신고가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어차피 갭을 메꿔주고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의 뭐가 된다 신고가 패턴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신고가보다는 지금 저항을 뚫은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이게 과거 이제 IBM의 지금 역사적인 차트의 흐름이죠. 자, 역사적인 차트의 흐름인데 과거에도 이제 저항대가 있었고요. 그냥 저항대가 있었고 이 저항대가 있었습니다. 이 저항을 지금 언제 만에 돌파하느냐. 사실 이 현재 이번 저항이 지금 양자 컴퓨터와 함께 돌파하는 건 맞긴 하지만 이번 연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 건 맞긴 하지만 이 저항 자체가 지금 보면은 근 15년 만에 또 저항대를 뚫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IBM의 상승 랠리가 사실상은 왜 이 아이온큐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IBM이라는 기업의 자체의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 이제 이 당시의 고점 때까지 다시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 당시가 언제였냐고 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1990년대 말 99년도에서 2000년대 초겠죠? 이때 뭐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들 IT의 보급과 함께 닷컴 버블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IBM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강한 상승으로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자, 닷컴 버블 이후에 당시에 또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무너졌다가 2010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다시 IBM이 이 닷컴 버블의 고점을 뚫고 뭐하기 시작해요? 상방으로 랠리가 나와주기 시작해요. 그럼 이 당시에는 뭡니까? 2010년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이 당시가 뭐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스마트폰이라는 게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2G를 쓰다가 이제 2010년도부터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당시에 역시 또 뭐가 이어지게 돼요? IT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기업들의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서 상승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지금 고점대를 뚫어내고 있는 게 사실은 뭐다? 물론 지금 이제 실적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신고가가 나와준 것도 맞지만 여기 플러스 뭐가 나와주고 있다? 양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IBM이라는 기업이 과거부터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면요, 짧게 1, 2년 안에 그 관련 테마를 가지고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 양자라는 테마로서 어쨌든 뚫어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향후 양자라는 영역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IBM이 일단 우리 중요한 거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받쳐주는 상황에서야 뭐가 나올 수 있냐, 양자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과연 IBM이라는 기업이 실적이 받쳐주느냐 안 받쳐주느냐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IBM 같은 경우 사실 25년도 실적이 더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래서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25년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뭐 한다? 이 Z1 그 17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모델이 또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 기대가 나와주기 시작하는 거고 25년도에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봤을 땐 이런 것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25년도에는 뭐 할 것이다. 25년도에 IBM 같은 경우가 25년도에는 더 이제 5% 정도는 이제 성장, 더 매출 부분이 더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매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상에 이제 IBM 같은 경우가 이미 실적이 호실적인 발표가 나와주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는데 25년도로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온다 해서 실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앞으로 또 추가적인 실적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이어가기엔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 속에서 오히려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자라는 부분이 같이 묻어있다라고 하면은 양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게 제가 뭐 무조건적으로 그냥 뭐 무지성으로 이게 양자 관련되어 있는 섹터 수혜받을 거니까 갈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딥시크 사태 이후에 이제 IBM이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이 딥시크 이 사태를 겁먹을 건 없다. 이제 딥시크의 뭐다? 이제 기술 방향이 같다 해서 오류 수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앞선다라고 하면서 이 딥시크와 같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딥시크와 같은 이런 그 기술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런 오류 수정 부분에서 우리가 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개발 속도는 우리가 더 빨라질 거다. 특히나 어디에 있어서 이 오류 수정 부분에 있어서 양자 부분에 있어서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IBM에 이제 뭐 왓슨 연구소도 가보니까 나오는 이해가 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IBM이 AI 관련되어 있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딥시크 관련되어 있는 동일한 기술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더 앞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자컴 연구 뭐 본사하면서 1, 2년 내 양자 우위, 그 다음에 유용한 양자컴은 5년에서 10년이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은 뭐예요? 시장에선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IBM의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언제부터 당장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초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실 이 양자에 대한 매출 부분만 아니라 이미 이 Z17이라는 걸 또 출시를 하고 하면서 또 실적이 또 증가함에 있어서 양자에 대한 부분에도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했을 때는 IBM이라는 기업의 실적이 정말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기업의 주가는 결국에 뭐를 가져가는 거냐? 양자 테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99년도에서 2000년도 이 당시에 이제 IT 버블, 닷컴 버블과 함께 이제 IBM의 주가에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2010년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출시가 되면서 또 스마트폰 혁명과 함께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번에 이제 신고가 랠리를 만든 건 뭐다?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히려 이제 양자 테마로서 이제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와줬을 때는 오히려 다른 뭐가 될 수 있어요.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의 수주들도 함께 올라가기는 충분하다라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IBM을 활용한 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 이 췌장암, 폐암, 대장암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케이라스 단백질을 표적하는 신약 후보 물질, 지금까지 뭐 굉장히 뭐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거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 컴퓨터, IBM의 16큐비트 퀀텀 프로세스를 활용해 가지고 뭐 했다? 양자 컴퓨터로서 업계에서 40년 만에 최초로 발견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상의 양자 컴퓨터가 사용되는 사례는 지금 점차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지금 늘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자꾸 양자 컴퓨터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지금 양자 컴퓨터 더 길게 봐야지 지금 뭐 우리가 오늘만 살 게 아닌 이상은 포기하는 건 아니다 보고 있고요. 다만 늘 얘기했다시피 저는 시장가로 갖다 박으라 얘기한 적이 없고 뭐다 제가 추천드린 매수 전략이 있어요. 사실상에 이미 추천드리고 나서 뭐 2배고 3배고 10배고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매수하실 분들은 이 가격에서 매수하시라고 해서 가격 전략 한번 싹 다 잡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전략을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끔 댓글에 남겨요. 뭐라고 남기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지금 매수 범위에요. 매수 제가 뭐 10달러에서 20달러, 뭐 18달러에 30달러 이렇게 매수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그 범위에 있는 주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은 당연히 매수를 해야지, 추매를 해야지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으로 무지성으로 갔다가 시장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격 전략, 잡아드린 가격 범위 내에서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IBM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저는 지금 기대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IBM의 차트가 과거부터 그래요. 자 이런 이 혁명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큰 이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자, 닷컴 버블이 생길 때마다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55달러에 있던 게 한 110달러를 돌파해서 120달러까지 몇 배가 갔다. 2배가 갔다라는 거예요. 2배가.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사실상 2배가 오르진 못했지만 거의 2배가 올라갔죠. 뭐 사실 이 2배라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지금 결국 2배가 가긴 했어요. 지금 결국 2배 달성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125달러가 200달러까지 갔으면 거의 2배까지 갔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럼 지금 통상적으로 거의 지금까지 저항을 200달러 정도로 잡아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양자 컴퓨터라는 이슈로서 IBM의 주가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 여기서 2배를 잡았을 때는 목표 주가가 거의 400달러로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50%를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IBM에 대한 이 목표 주가는 향후 얼마까지 300달러 이상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IBM의 주가 상승은 어찌됐든지 뭐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과거에도 IBM이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이슈 이야기를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 수혜주들이 견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M의 주가 상승이 결국은 양자 컴퓨터의 강한 주가 상승 테마로 연계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그런 궁극적으로 왜 이제 아이온큐의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IBM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핵심 기술이 자꾸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상용화의 핵심은 오류 수정이 라고 과거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최근에 얘기했죠. 그래서 현재 뭐 그 3년대 양자 우월성 발생할 거면 얘기하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IBM이라는 기업이 지금 추구하는 거는 상용화에 있어서 오류 수정이라는 거고, 이 오류 수정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 IBM의 주가가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졌을 때는 당연히 이 상용화 핵심에 있어서 오류 수정을 중점을 뒀다라고 하면은 여기 관련되는 기업들이 강한 상승 랠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하고 있어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발음 개발 플랫폼 듀큐피트 게이트로 활용해가지고 정확도가 99.9%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실상의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한 것은 양자 컴퓨터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로 여긴다. 그래서 거의 뭐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굉장히 이제 그 수준도 높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또 뭐가 있어요. 부분 오류 수정 기술로 돌파구 마련한다라고 하면서 훨씬 더 클리포트 노이즈 감소로 알려진 부분 오류 수정 방식은 오류 수정을 위해 수십, 수백, 수천 큐비트가 필요한 다른 기술에 비해 3대1 큐비트 50 오버헤드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양자 오류 수정에 있어서 굉장히 우월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오히려 이제 IBM이라는 기업이 이제 정말로 주가 상승 랠리 속에서 아이온큐가 이 양자 오류 수정이라는 부분으로서 반사익을 받고 함께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한 거는 어디다? 현재 구간대에서 봤을 때는 이 45달러를 강하게 돌파하느냐 못 돌파하느냐. 이 45달러를 다시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신고가 랠리가 다시 한번 나와주는 게 크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양자 컴퓨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아이온큐만 얘기할까, 또 많은 분들이 뭐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실스크라든지 디웨이브 퀀텀이라든지 다양한 종목을 문의를 해요. 결국 결론은 같습니다.
제가 뭐 이슈가 나오니까 어느 날은 디에이브 퀀텀을 얘기했다가 어느 날은 뭐 실스크를 얘기했다가 어느 날은 뭐 리게티를 얘기했다가 하는데 결국 아이온큐라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이 없던 주가 됐든지 양자 컴퓨터의 특정 테마주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관련 테마 섹터의 수혜주들은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아이온큐의 호재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뭐 다른 기업들도 그냥 같이 동방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니까 다른 이 기업들에게도 좋은 점이다,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